안녕하세요, 구피한울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이제 구피 치어입니다. 이 개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그럴 개체이고요. 얘네들 이제 태어난 지 한 5, 6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첫날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요 개체를 설명을 하려고 찍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또 질문, 또 이제 전화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고요. 일단 구피를 키우시면서 이제 바늘꼬리 아니면 이제 구피가 이제 꼬리를 접거나 또 아니면 백전병 이제 이렇게 이제 구피의 병이 이렇게 이제 발현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바늘꼬리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분 거 영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게 바늘꼬리가 왜 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일단 뭐 다른 거 뭐 백전병이라든가 뭐 꼬리가 녹거나 뭐 이런 건 또 둘째 치고 이제 바늘꼬리에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늘꼬리에 대한 영상이고요. 일단 구피 치어가 바늘꼬리가 오는 경우, 보통 구피가 이제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은 질병에 이렇게 노출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아무래도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면역력을 어느 정도 이제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얘네가 질병에 그렇게 노출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한 2, 3일 정도 됐는데 바늘꼬리가 발현이 된다. 치어를 따로 이제 다른 어항에 치어항을 만들어서 따로 키우는데, 한 2, 3일 정도 됐는데 바늘꼬리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 유전적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구피, 그 어미한테는 치어를 안 받는 게 가장 좋죠. 또 치어가 또 태어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바늘꼬리가 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치어왕을 따로 썼을 경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치어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이 새물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새물이겠죠. 새물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흡충, 균에 의해서 오는 바늘꼬리보다는 이제 먹이가 어항 내에 남아서 그 이제 균이 퍼지면서 생길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바늘꼬리가 치어항을 쓰면서 오는 경우는 거의 한 60, 70%는 부모에게서 유전을 받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럴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미에게서는 치어를 안 받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도 이제 바늘꼬리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먹이 조절을 실패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먹이가 부패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균이 생겨서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어항에 아직까지는 안시를 안 넣었어요. 이제 안시도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시를 안 넣었고 이제 안시 넣을 거예요. 안시라든가 코리도라스라든가 이런 것들, 안시하고 코리도라스는 치어를 어지간하면 잘 안 먹거든요. 먹는 놈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안 먹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먹이가 남을 거를 대비를 해서 안시라든가 이제 코리 같은 거를 같이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남을 건덕지를 주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바늘꼬리 오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도 새물이라 뭐 물에서 오염이 원래부터 뭐 구피가 살던 어항에서 치어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어항 내에 균이 있다라고 판별이 되겠지만, 새 어항에서 거기에 이제 먹이 찌꺼기를 제거할 코리하고 안시까지 넣은 상태, 그리고 물이 새물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올 확률은 유전적인 확률, 그걸 제외하고는 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종어항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종어로 이제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만 이제 새끼를 받고 하는 그 종어항에서 바늘꼬리가 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어항 내에 이미 부패가 이루어졌거나 그 어항 내에서 환경의 변화가 왔거나
이제 물이 깨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치어를 낳으면, 어미가 치어를 낳으면 그 어항에는 이제 치어를 낳으면서 양수가 터지잖아요. 구피도 마찬가지로 양수가 터지는데, 양수로 인해서 어항에 또 유분이 뜬다든가 어항을 이제 깨트리는, 이제 물을 깨트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어를 만약에 받아서 치어만 받아가지고 치어를 다른 어항이나 이제 체질통이나 이런데 이제 따로 받아 놓으셨다라고 하시면 그 어항은 한 30% 정도 환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어 났을 때마다 한 30%씩, 20-30%씩 환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런데도 이제 바늘꼬리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어항 내에 이미 물의 변화가 와서 물이 깨져서 균에 의해서 바늘꼬리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닌데 바늘꼬리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령이 어느 정도 찬 거죠. 이제 늙은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어를 낳고 허리가 붓거나 아니면 꼬리를 젓거나 이제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확률도 있고요. 보통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의 변화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물의 변화가 와서 그러니까 물이 깨지는 거죠. 물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해 주실 때 글로만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어항 환경, 그리고 어항에서 얘네가 유영하는 거, 그러니까 구피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같이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역으로 또 제가 또 물어봐요. 먹이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먹이가 어항 내에 남느냐, 환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또 역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맞게 또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게 또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 제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대충 알아들으셨죠?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구피 키우시는데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뭐 계속해서 이제 교육 방송을 이렇게 이제 간간히 찍으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요것만 참고하셔도 구피 키우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또 구피 키우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구피를 키우면서 잘 모르시거나 또 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약품을 잘 써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구피 키우는 경력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하니까요. 뭐 언제나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